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비교인데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보면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인데 제가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생략했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고요. 물론 요거는 지금 핵심 요약 정리 이런 것들은 제 다음 카페에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시기. 자,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추상적으로 납세무 성립하는 성립시기 언제냐.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뭐 취득하고 며칠 경과하는 때 이런 식으로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요. 납세무자를 보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자,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고,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과세표준은 납세무자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자, 취득세 같으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거액, 취득 당시 시가순액, 취득 당시 그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거액, 등록 당시 시가순액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뭐 둘 다 원칙 신고하는 거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결정적인 차이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습니다. 뭘 과세표준합니까?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 또 감가상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변경된 가액이지 변경 전의 가액이 아닙니다. 차이점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세율은 뭐 보시고 그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보시면 토지 지목 변경할 때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근데 자,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변경 등기니까 건당 건수 과세표준이고 건당 얼마? 6,000원의 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보시면 비교해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지목 변경 전에 만약에 시가표준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이 5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자, 과세표준은 얼마가 됩니까?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죠. 그 증가한 가액이니까 자,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에 시가표준액을 뺀 증가한 가액 얼마예요? 4억 원이요.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하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간주취득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이거 2%니까 4억에 2%니까 248, 8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얼마입니까, 여러분? 6,000원의 세율을 정합니다.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정해요. 그래서 6,000원 이런 식으로 산출세액 구합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을 비교하는데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지목 변경의 경우에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변경 등기니까 건수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얼마? 6,000원의 정액 세율이 정됩니다. 자, 우리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은요, 사실 이게 중과 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에서 이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가 과세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2%에는 중과 기준세율에는 옛날 취득세 비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 등기를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목 변경의 경우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또 부과됩니다. 지목 변경 등기할 때 건당 6,000원을 해요. 그래서 취득세와 지목 변경의 경우에 과세표준 세율을 비교합니다. 바꾸면 등록면허세 지목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증가한 가액에 6,000원의 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아니고 건당 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 딱 해놓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덱, 살성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중과세를 적용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살성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이렇게 중과세를 적용해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별장, 고불학장 같은 거 등록할 때 중과세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뭐 아까 계속 비교했었습니다. 취득세는 이렇게 원칙 증여 포함해서 60일 내 신고납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내 신고납부요. 다만 취득세도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취득세도 언제까지?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 근데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안 되고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근데 또 등록면허세는 아까 신고의제 중요한 것도 배웠습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보니까 이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등록면허세는 원래 기간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신고 납부기 아니야. 취득세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등록면허세는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됐을 때 며칠 내 둘 다 60일 내에 30일부터 바뀌었죠. 60일 내 보통징수에 신고납부에 신고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이 경우만 기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과산세예요.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등록면허세는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기한후 신고는 자, 둘 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고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가격 얼마요?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 면세점 규정 없고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됩니다. 고기소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근데 소액징수면제는 취득세나 등록면세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도. 취득세는 면세점이지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지 않고요. 등록면세는 애초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수료적 성격의 주세라 공짜로 등기등록 안 해준다. 그래서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등록면세 세기 6,000원 미만 나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는 거고요. 특별징수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죠. 지방세 특별징수. 취득세나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주요 부동산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 취득세나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는데 등록면허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등록면허세 특허청에 우리가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있는데 취득세, 재산세는 없다. 그 다음에 부가세는 뭐 편하게 봅니다. 감면이 있든 없든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도 부과되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쭉 비교해서 한번 봤습니다. 시간표 또 나오네요. 담쟁이라는 시인데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공부하다 보면 그 벽을 만나죠. 그냥 벽을 만나게 돼 있어요. 공부하는 이 멘탈 게임이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면 벽을 만나요. 그 벽을 만났을 때 거기서 그냥 좌절해가지고 2차 포기하고 뭐 그러다가 1차까지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묵묵히 수많은 합격의 선배들도 그 벽을 다 만나서 여러분이 느끼는 벽을 다 만나고 그랬을 때 그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벽을 넘고 또 하다 보면 또 벽이 또 만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벽을 넘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합격의 선배들도 그 합격이 그 길로 갔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산세를 보시면
재산세는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부동산 보유 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보시면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요. 재산세는 한 문제는 거의 뭐 종합 문제로 해가지고 골고루 주요 내용들 섞어서 오지선 다 구성됩니다. 또 재산세는 박스형 문제 같은 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도 재산세에서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성격 특징 보고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가 되느냐. 특히 재산세에서 그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는 그 토지 유형을 구분해 가지고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거든요. 뭐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이 있고 공장 용지 1000평이 있습니다. 면적 똑같다고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눠서 과세하는데 이 토지용 구분이요. 자,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또 종합 합산 대상 이런 식으로 토지 유형을 나눠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느냐는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묻기도 하고 최근 같으면 29회 시험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다음 중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이래가지고 물어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묻지 않더라도 토지용 구분은 간접적으로도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도 그렇고 토지용 구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재산세 문제, 또 그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에서도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토지용 구분을 봅니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세율 부분이 최고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이 이 토지용 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토지용 구분을 보는데 한번 잘 이해하면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걸 또 어려워하는 분들은 또 이걸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이 토지용 구분을 잘 고비를 또 넘기시면 됩니다. 잘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토지용 구분 오늘부터 또 이따 공부할 거고요. 자, 재산세에서 납세무자가 누가 되느냐? 납세무자. 요 납세무자는 뭐 시험에 올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무자는 시험에 출제가 된다.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이렇게 보시고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이건 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잖아요. 재산세도 작년에 특히 제가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조건 출제된다 나온다 그랬는데 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과세표준과 세율이 올해는 뭐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역시 독립한 문제로 각각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묶어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금 계산했으면 되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지 또 납세 절차요. 재산세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때 관련한 얘기들 단골로 역시 납세 절차도 출제가 됩니다.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어떤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하는지 이 비과세 이것도 최근에 뭐 독립한 문제도 나오고 종합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테마로 재산세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교재를 보시면 205페이지 넘겨서 봅니다. 206페이지로 보시면요. 용어가 나와 있고 207페이지 개요 및 과세 대상입니다. 그 개요에서 의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재산세는 과세기준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 또 특별자치도 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다만 특별시의 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세 및 구세이다 그랬는데 이거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재산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재산세가 보시면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에서는요. 이렇게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에서는 재산세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만약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50%는 이 비율은 뭐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50%는 특별시세로 가고요. 특별시로.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그 재산에 소지하는 구, 노원구다 그러면 노원구, 그 자치구로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에서는 이렇게 특별시세와 구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여러 구들이 있는데 지방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 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50% 서울특별시에서 받아서 자기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구에 골고루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만 이렇게 특별시세 및 구세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재산세 과세유치는 누구냐 그러면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다만 특별시만 그렇다. 자, 그리고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요 및 대상을 보시면 특징이요. 재산세는 그래서 과세유체. 자,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서울특별시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특별시세와 구세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 재산 보유세고요. 보유세다 보니까 보유하는 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유세다 보니까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할 때 이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판단합니다. 이게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이요. 항상 재산세는 또 그리고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고. 자, 그래서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물세예요. 그래서 건축물이나 주택 등은 그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만약에 노원구에 A주택과 B주택을 갑이 보유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청장은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소유자별로 A주택과 B주택 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토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어가지고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별도가 뭐고 종합이 뭔지 모르신 분은 이따가 이제 배울 거고요. 그랬을 때 자, 만약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 토지와 B 상가 토지가 있으면 그 상가 토지는 소유자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재산세는 인세력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징수방법. 재산세는 보통 징수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무자에게 발부하는 방식으로 징수하는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고지서도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자, 내가 세법 공부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우리 집 재산세는 내가 계산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고지서가 발부될 때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일반가상 깔아놓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1만 분의 75로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 적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하고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재산세,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런 세금이고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뒤에서 자세히 볼 거고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실질주의, 재산세도 역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것들. 공부상으로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과세 기준이 현재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우리 재산세 특징들 한번 보는데 그 교재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보시니까요. 207페이지 특징 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한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고 동그라미 번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적 성격의 주세고요. 그래서 거기 보조단 팁을 보니까 주택, 건축물, 분리대상 토지는 개별 과세하고 각각 밑줄이요. 종합합산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이런 것들은 합산 과세입니다. 거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없네요.
또 뭐 별도나 종합 다 그렇습니다. 별도, 종합 다 합산 과세입니다. 보조단에 거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합산 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합산합니다.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 과세합니다. 별도가 빠져 있네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그래서 대상 물건의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년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금 성립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며 납부지 않는 미납부한 경우에 거기에 수정해야죠. 납부지 않은 가산세를 뭐로 수정해요? 가산금으로. 납부지 않은 가산세를 지우고 가산금으로 수정합니다. 동그라미 5번 거기 내용을 207페이지 납부지 않은 가산세를 가산금으로 수정합니다. 자, 그래서 1% 깔고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중가산금 60개월까지 이렇게. 동그라미 6번이요.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허용되고 일시불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납부도 허용되고요. 7번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징세비 절감을 위해서 소액징수 면제 규정을 둬가지고 거기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고요. 이런 것들. 자,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208페이지 그림 내용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사항입니다. 자,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래? 그래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재산세 대상 5가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럴 때 토지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그래서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인데, 다만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냐면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요, 뭐 여기 부수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부속 토지든 부수 토지든, 자, 지방세에서는 주로 부속 토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주로 부속 토지라는 표현을 쓰고, 국세 양도세에서는 주로 부수 토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혼용해서 막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차이점을 우리 시험에서 틀리게 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신경 쓸 건 없고요. 어떻든 간에 부속 토지,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니다. 우리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이요. 자, 주택 그러면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 평가할 때는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통합해서 평가하고, 자, 공시가격 평가할 때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세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과세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주택, 자, 우리가 공시가격 있잖아요.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 가격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속 토지 가격도 통합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과세할 때, 자, 주택은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를 하나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이거고요. 근데 우리가 상가의 과세 입장과 한번 비교해 보면, 상가는, 자, 재산세 부과할 때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봅니다. 그래서 상가의 건물 부분은 건물 가격만 따로 공시 가격을 평가하고요. 개별 평가하고 건물만. 또 과세할 때도 건물은 건물만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분, 건물분, 즉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이렇게 과세하고요. 근데 상가 토지는 토지 가격만 따로 평가해가지고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그 다음에 개별 과세합니다. 토지는 토지만,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이렇게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이 개념이에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항상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거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보시면, 건축물은
취득세와 범위가 동일해요. 그래서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고요.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포함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허가받지 않아도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같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 별장이요. 재산세에서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고율의 세율을 정한다는 것 뿐이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하고, 선박 항공기는 그냥 물 위를 떠다니는 배면 다 대상이 되고,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그냥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선박 항공기는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대상 5가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그럼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208페이지입니다. 과세 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하고요.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하죠. 그래서 거기 재산세 대상 5가지를 하나하나 줄거놓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줄거놓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토지를 봅니다. 토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여기 밑줄이죠.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이요. 다만 밑줄입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요.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봅니다. 건축물이란 건축법성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등 이런 시설들을 말하는데, 네 번째 줄 중간에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하고, 자 밑줄입니다.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나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므로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에서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제외하고요. 209페이지 봅니다. 심화학습 건축물의 범위인데, 1번 건축물 정의는 뭐 취득세에서 봤었고 읽어보시고, 2번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범위 그래가지고 레저시설 밑줄이고요. 골프 연습장 밑줄이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도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머지 시설물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3번 주택입니다. 의 주택이란 주택법성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이 경우 토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당연하고.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대상이 되고요. 양가로 2번 주택분 재산세 과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는 거 항상. 자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 20배로 바꿔서 작년에 나왔는데, 지방세에서 보면요 우리 이런 거 있었어요. 별장, 고급 오락장,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 받습니다. 지방세는 좌우지간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면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택이 뭔지는 심학습 읽어보는 거고 넘어갑니다. 210페이지 다가구 주택을 봅니다.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 자, 다가구 주택 여러분 밑줄인데요. 다가구 주택은 어떤 내용이냐? 1세대가 1가구가,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 밑줄입니다. 여러분. 자,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요 여러분 주택법상 단독주택입니다. 자,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 그래서 주인 한 사람한테 고지서 날라올 때도 주인 한 사람한테 고지서 날라오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그 소유자한테. 그래서 단독주택을 구분했는데,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공동주택에 준해서 과세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뭘 판단할 때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어떤 걸 판단할 때 공동주택처럼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봐가지고 뭘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해서 옳은 질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걸 굳이 바꾼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1세대, 즉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다가구 주택.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또 부동산 임대배수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입장을 나중에 비교해서 공부 다 많이 되면 이제 나중에 비교해서 다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겸용주택이네요. 거기 양가로 4번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있잖아요. 이거 주택으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과세 입장이 다르고 세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판정에 의미가 있는 건데, 자,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겸용주택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쭉 드려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 보겠습니다. 자, 겸용주택 봅니다. 겸용주택. 제가 지난주에랑 여러 가지 그래서 머리도 주말에 시간도 없는데도 머리도 새로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별로 관심도 없고, 아 진짜 누가 좀 알아주고 머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머리 또 돈 들여서 딱 했어. 사람들이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 뭐 머리 했는지 몰라. 물어봐 주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실망해. 그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딱 했을 때 누가 교수님 머리 하셨네요? 딱 이렇게 물어봐 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텐데 정말 표시가 나니까.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 아 진짜 참 관심이 이렇게 없어서요 서로. 자, 봅니다. 아 진짜 여러분 봅니다. 에? 뭐 뒤늦게 뭘 뒷북치고 해. 먼저 딱 그랬어야지 인사치레로. 아 진짜.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아 진짜 공인중개사 가면 그 동네 사람들 손님들 딱 고객들 오면 딱 벌써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저기를 해야지. 아 진짜. 한번 봅니다. 겸용주택을 봅니다. 주거와 주거 이외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있죠? 이거 먼저요. 건물 한 개동,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 면적과 주거 이외 면적에 비례해서 그냥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러니까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데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이게 어떤 얘기냐면 건물 한 개 동이 있습니다. 1동의 건물 한 개 동, 1동 건물이요. 저한테 자꾸 1동이 뭐예요? 막 물어보는 1동 건물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건물 한 개 동. 공시법에서 배워 이런 거는 공시법 교시 시간에. 자, 1동 건물은 건물 한 개 동이죠. 건물 한 개 동이 보니까 1층은 예를 들어서 상가, 2층, 3층 주거예요. 자, 이랬을 때 건물 한 개 동이 지금 주거와 주거 이해 용도에 겸용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고 상가 면적이 40%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주택으로 볼 거냐 상가로 볼 거냐는 건데, 시험에서 주거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그럼 틀려요. 아니고 주거 부분만 주택이니까 60%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40%는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이때 이 부속 토지는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 가지고 자, 60%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과세하고 주택 토지로, 그 다음에 40%는 자, 건축물분 상가 토지로 과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동 건물 주거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그럼 틀려요.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근데 1구 건물이요. 독립하여 구입이 된 1구의 건물이 겸용주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구라는 것은 독립하여 구입이 된 나누어진 구입이 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층 건물 한 개층 전체가 독립하여 구입이 되어 있으면 1구 건물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2층 전체 지금 학원으로 독립하여 구입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한 개층 전체에서 만약에 저쪽에 일부를 보일러 깔고 싱크대 설치하고 방 만들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가 전입이 돼 있고 주민등 전입이 돼 있고, 그러면 이 한 개층 이게 독립하여 구입된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겸용되는 거고요. 근데 한 개층이 예를 들어서
101호와 102호로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독립하여 구역이 되어 있으면 이 각각 101호와 102호는 각각 독립하여 구역이 된 1구 건물이 됩니다. 각각 독립하여 구역이 된 1구 건물이 돼요.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102호 사용하는 애가 이 독립하여 구역이 된 102호 1구 건물 102호 사용하는 애가 딱 50% 면적은 예를 들어서 주거용 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딱 50%는 이걸 또 상가 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102호는 주택이냐 상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 어떻게 판정하냐면 1구 건물은 주거용 사용 면적이요. 주거용 사용 면적이 주거용 사용 면적 자 이게 100분의 50, 즉 50% 이상이면요. 50%딱 그러니까 딱 50%만 돼도 50% 이상이면 이건 뭐다?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이 1구 건물은 주택으로요.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주택으로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102호는 지금 주택이 상가예요. 주택이 상가예요. 주거용 상면적이 50%만 돼도 이거 뭐라고요? 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거 바꾸면 뻔하죠. 뭐 뒤바꾸는 거예요.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개명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X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주거용 상면적이 50%만 돼도 전부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1구 건물 나오면 50%를 기억하시고요.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 50%. 1동 건물은 그냥 주거부분만 주택.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니까 여러분 거기 양가로사 겸용주택에서 동그라미 1번 1동의 건물에다가 사각형 딱 해놓고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밑줄은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밑줄이요.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 부속 토지와 건축물 부속 토지로 구분하고요.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2번 1구 건물 사각형 해놓고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밑줄이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을 본다 밑줄짝이요. 자 그래서 50% 안 됐을 때는 그냥 주거부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 1구 건물 그 표에 정리가 돼 있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1동 건물 주거부만 주택으로 1구 건물은 항상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표 비교해 드렸습니다. 4번 선박관 공기는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대상별 재산세 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11페이지 중요 기출 문제는 19회 때 문제고 지난번 기본이론 때도 풀어드렸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항공기 O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항공기 대상이죠. 니은번 C값 내기 1억 원인 B 업무용 자가용 선박 O 고급 선박이든 아닌 선박이든 선박은 다 대상이 됩니다. 고급 주택이요. 오, 고급 주택이든 아닌 주택이든 주택은 그냥 대상이 됩니다. 카지노에 사용되는 건축물, 카지노에 사용하는 건축물이든 호프집에 사용하는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다 대상이 됩니다. 과수원이요. 오, 맞죠? 농지든 아니든 토지는 다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골프용권, 기계장비, 광어권. 얘네들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봤죠? 취득세 대상입니다. 얘네들은 차량, 자, 골프용권, 기계장비, 광어권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장, 골프연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연장, 골프연장, 레저시설 이런 시설물도 자 취득세 대상도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9회 시험 때 공부 잘하는 수험생들일수록 지금 골라놓으니까 6개가 골라졌죠? 공부 잘하는 수험생일수록 지금 골라놨어요. 대여섯 개를. 그랬는데 보기에 보니까 4개씩만 짝져져 있어가지고 당황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문제는 재산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아니에요. 옳게 묶인 거지. 자,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묶여져 있는 것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심은 있어가지고 1번에 정답을 해놨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거 4번에 있어 보세요. 그럼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시간 걸리는데. 자, 02번의 과세대상 토지 구분입니다. 별표시 2개 큼지막하게 하고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에 관해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요. 그 의의를 한번 볼게요. 의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대상으로 구분한다.
그 이유는 토지 성격에 따라 세를 다르게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대상되는 토지용구분 여기 봅니다. 먼저요, 여러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용구분. 먼저 토지분 재산세, 여러분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그 바탕에는 토지 공개념적 요소가 바탕에 있어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 그러면 우리 뭐 참고적으로 우리 세법 시험과는 관계없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보세요. 토지 공개념 그러면 공법에서 국계법에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또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그 다음에 자선만대 잘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 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눠요. 그래서 생산과 관련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토지 이용 모습을 보면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사치성 재산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 그러면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또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치성 토지라고 하고요. 하여튼 토지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럴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농지, 목장, 임야인데요. 제가 여기 임야에다가 꽃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만약에 임야를 갖고 계시다. 개인이나 법인이 임야를 소유하면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제가 여기 꽃 표시한 임야는 이따 교재 보겠지만 법에 열거되어 있는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만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을 정하는데요. 어떤 낮은 세율을 정하냐면 농지 목장 임야는 0.07%의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0.07%. 근데 공장 용지 같은 것도요, 토지용 모습이 공장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역시 낮은 세율을 정하는데, 다만 공장은 농지 목장 임야보다는 자연환경은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공장은 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0.2%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하죠. 그래서 다른 토지와 흡사하지 않고, 여기 봅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하냐면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분리과세하니까 다른 토지와 흡사하지 않고 따로 얘네들만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에属 토지는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서요, 보세요,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한다는 것은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자,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얘네들 유형끼리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얘기고,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에属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여러분 보세요. 나대지 잡종지만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한다는 것은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유형끼리 얘네들끼리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한다는 건데, 얘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 같은 애들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는데, 나대지 잡종지만 있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어디로 가냐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오는 애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갑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 고구락장, 골프장 토지는, 자,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분리대상 토지는 지금 보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자, 뭐와 뭐로요? 고율 분리와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분 재산세 부과하기 위해서 분리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분리대상 토지는 또 뭐와 뭐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이걸 먼저 딱 아셔야 됩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된다?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에属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나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구락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먼저 딱 틀을 잡아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외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해 나갈 건데, 자, 요까지는 우리가 지난 순환까지도 공부했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일단 세율을 좀 보세요. 세율은요, 저율분리 대상 토지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대체적으로 높고, 별도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대체적으로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율은 몇 프로 고율이냐면 4% 고율을 말합니다. 재산세 토지 중에서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골라라. 그러면 표준세율 중에서 재산세 토지 중에서는 표준세율이 제일 높은 거 4% 고율분리 대상 토지. 고부락장, 골프장 토지가 4%로 최고 높고요. 재산세 토지 중에서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거 골라라 그러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0.07%, 0.07%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거, 높은 거, 또 이렇게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 나중에 싹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이용구분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근데 농지는 지금 보니까 농지는 저율분리상 토지잖아요. 농지는 저율분리상 토지인데 다 저율분리상 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연결해서 하는 게 낫겠네. 그러면요, 농지라고 해서 다 저율분리상 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농지인데 농사짓고 있는 땅인데도 종합합산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나갈 건데, 토지 이용 구분 문제 풀 때 어떻게 토지 이용 구분을 하는지 그 열쇠 같은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